에서는 그 토론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도 제 의견도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고제도 개혁과 관련한 저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관 12명 중환 방안에 찬성합니다. 2004년에 대법원에 설치된 그 사법개혁위원회에서는 1안으로 10명이 찬성한 고등법원 상고부 방안을, 그리고 2안으로 6명이 찬성한 대법관 중환 방안을 건의했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 사개위원으로서 대법관 6명을 증원해서 3명 소부 6개, 그리고 대법원장 포함 19명 전원합체 운영 방안을 이렇게 지지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니까 이 상고 사건의 99.9% 이상을 처리하는 이 소부는 대법관 3명으로 구성되는 것보다는 4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도달한 게 4명 소부 6개, 3개 소부로 구성된 연합부 2개, 그리고 25명 전원합체 운영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대법관 중환 문제는 이 방안에 대한 검토는 20년 이상 된 과제였지 지금 갑자기 이렇게 제시된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대법관 12명을 증원할 경우에 개별 대법관의 입장에서는 주심 사건 수하고 소부 사건 수가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해도 여전히 대법관 업무량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훨씬 지금보다는 주심 사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연합부에서 이렇게 판례 변경을 하면 현재의 전원 합체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판례 변경 등의 어떤 법령의 해석의 통일을 기하는 그런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판사나 비법관 법조인의 경우에도 대법관에 임명될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법조인 외부까지 확대하는 건 아니고 비법관인 법조인, 그러니까 변호사나 교수 등까지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언 시기와 관련해서도 3년에 걸쳐 4명씩 12명 증언을 완성하는 방안에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증언 시기를 지나치게 장기간에 걸치도록 하면 과도기적인 상태가 오래 지속됨에 따라 법원이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증언을 완성해서 그 체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명의 시민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지만 이것은 대법관 증언에 따른 평균적인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26명이 임기가 6명이니까 그걸 1년에 평균 26나누기 6 하면 4.33명씩 교체하고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니까 5 곱하기 4.33 하면 21.6명을 평균적으로 이렇게 임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평균적인 수치고 만약에 어떤 대통령은 한 30명 임명하고 어떤 대통령은 한 10명만 임명하면 그게 오히려 불균형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민주당 발의안 중에 전원합체 심판 요건으로 대법관 전원의 의견으로 재판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 심리 중인 연합부 대법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합부 과반수가 동의하면 그냥 그대로 연합부 판결로 선고하지 전원합체로 회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전원합체 회부할 기회는 소수 의견 대법관들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제시한 것은 한 3명 정도 사건 심리 중인 연합부 대법관 3명 정도 동의하면은 전원합체를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다른 연합부에서 9명만 동의를 하면 전원합체에서 이렇게 결론이 다수 의견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이렇게 좀 이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법관 12명을 증언할 때 100명 이상의 중견법관 재판연구관을 증언해야 된다. 그래서 하급심 법관 부족 현상에 초래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도 있는데 이 100명 이상의 재판연구관이라는 부분은 좀 부정확하고 또 지나친 과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법관 12명 증언할 때 이 전속연구관 대법관 1인당 2명씩
24명은 뭐 증언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다만 이 공동조의 경우에 그 신건조는 현재도 모든 상고사건에 대해서 1차 검토를 하는데 대법관이 그 증언된다고 해서 상고사건 수가 증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신건조 그 증언의 필요성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심층조에 해부한 사건이 증가할 수 있는가 아니냐 이제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이 전속연구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속한 대법관의 주심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 전속연구관도 이렇게 담당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는 약간 2분의 1로 감소해서 이 대법관이 심층조에 보낼 것도 전속연구관을 통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는 여지도 있고 해서 이 심층조 연구관도 이렇게 비례해서 증가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물론 이제 많은 대법관들이 이제 뭐 심층 검토를 맡겨서 좀 심층조에서 검토할 사건이 이렇게 증가할 수는 있는데 꼭 법관 심층조 같은 경우는 이 비법관 전문적인 재판연구관을 지금처럼 뭐 단기 계약직이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대우도 이렇게 법관 연구관과 거의 동등하게 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키우는 뭐 그런 방법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법관 증언으로 학습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건 20년 전에도 그 얘기 했습니다.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논거의 하나로. 그런데 대법관 증언하지 않고 불에 20년 동안 뭐 하고 지금 와서 또 다시 대법관 증언 그 얘기하면은 합심 강화에 역행한다 또 이렇게 반대 논구로만 동원하고 있는지 뭐 그런 부분이 좀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이 대법관 증언과 합심 강화가 배치되는 건 아니고 동시에 추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합심 강화가 이제 동시에 추진돼서 제대로 이루어져서 상고 사건 수가 정말 의미 있게 감소되는 시점이 되면 그때 가서 대법관 수를 다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학습심 강화와 관련해서 이제 학습심 법관이 더 증언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를 이렇게 학습심 강화를 어떤 제도를 도입해서 그 자리에 법관이 얼마나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하고 자리를 제시해서 그리고 이제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면 뭐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막연히 학습심 강화에 이렇게 배치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방어만 하는 것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법관 임용 트랙을 다양해서 이 퇴임 대법관들이 뭐 이렇게 전관 예외도 문제되고 그러니까 법률화도 문제되니까 이 퇴임 대법관들을 원로 법관 제도를 도입해서 뭔가 이제 재판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원장들도 이제 재판 업무에 투입하고 뭐 재판장들이 뭐 법원장들이 직접 뭐 장기비제 사건도 업무도 담당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원로 법관들이 일선 법원에서 그런 재판 업무를 일정하게 이렇게 담당해주면 뭐 일석이조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담법관도 지금은 법조계는 20년 이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15년 이상으로 좀 완화하고 지방법원 부장급으로 해서 이제 전담법관을 이 전담재판부의 부장이나 아니면 그 전문 법원에 이 전담법관 자리를 늘리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나머지 이제 그런 거고요. 이 심리불수행제도 부분이 문제인데요. 이 대법관 12명을 증언한다고 해서 심리불수행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조문과 명칭이 심리불수행이고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대법관이 뭐 기록도 안 보고 이제 연구관 보고 후면 심리를 중단하고 그냥 그대로 연구관 의견대로 이렇게 판결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오해가 있는데 실제로 다 소부에서 합의하고 4명이 동의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심리불수행 판결도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정안을 좀 제안하면 여기 대법원의 심리한 결과로 이렇게 뭐 나가 심리하지 아니하고 심리한 결과 그다음에 5조의 1항에서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않는다니까 이유를 적지 아니한 판결로 선고를 기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심리불수행 제도는 심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이유 기재만 생략하는 뭐 그런 게
그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에 맞게 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심리불스캔 하면 이제 대법관이 증언하면 어느 정도 이제 구체적인 사건에도 좀 기여할 시간 집중적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유를 기재할 그 사유에 대해서 보다 조금 이렇게 예측 가능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비율을 의미 있게 낮추면은 좀 불신을 완화하는 데는 좀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상고유소 원심법원 제출 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면 이 대법원에서 심리할 실질적인 기간을 상당히 한 달 보름 정도는 이렇게 연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고 심사제, 상고 불수의 결정, 상고 심사 후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이제 상고 심사제나 상고 불수의 결정 같은 경우는 상고 허가제 변형판 아니냐. 그리고 이제 상고 심사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1987년 1월부터 1989년 2월까지 상고허가 심사부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유사한 역할을 할 것이어서 그리고 또 이제 상고심사부 제도에서는 이 판례 변경을 원하는 그 개별 대법관의 의사가 무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고심사부에서 기각 결정을 해버리면 상고심사부에 속하지 않은 대법관은 자신의 견해를 밝힐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은 이제 국민 위주의 제도인가 내지는 법관 위주의 제도로 운영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과연 국민들이 이렇게 용납을 하실까 이런 부분에 좀 의문이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개선과 관련해서 이 법원 행정처장을 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대체하는 것은 좀 감정적인 좀 조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임 대법관과 법원 행정처장 당연지로 되어 있는 것을 대법관 회의에서 선출한 대법관 2명 그리고 이 법원 행정처장에 대해서는 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 추천으로 여기 이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으로 활동한 판사들 중에도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과로하고 이렇게 단 법원 행정처장 제한다 이렇게 하는 것 어떨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측면에서 이 대법관을 추천하거나 임명할 때 대법원이 성별, 지역, 경력 등이 다양한 대법관들로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칙적인 조항을 두는데 이런 원칙적인 조항을 두는 것도 저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이 가치나 성향의 측면에서 이 진보와 보수로 구분한다면 대법원은 한 6대6 내지는 7대5 정도 비율로 구성되는 것이 심층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을 위해 바람직하지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획일적으로 이렇게 구성되는 것은 항상 그렇게 획일적으로 구성될 때는 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4명의 소부는 남녀 동수로 구성하고 그리고 제조 경력이 없는 법조인을 1명 포함하는 것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또 전문 분야가 다른 인사들도 구성하면 각 영역별로 정확하게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제와 관련해서 혹시 추가로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지금